guilty, not guilty. 합리적 의심. 안녕하세요.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기죄 관련 10번째 에피소드. 사기죄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기죄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 중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인과관계가 없다 라는 내용의 판결문 취지로 무죄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측의 이 사건 공소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고 추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2억 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연 20% 배당금을 주고 자식이 승계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그러나 당시 회사 상태는 재무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고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으로 자금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당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투자를 유인해서 받았다, 편취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계약과 관련되어서 피해자는 2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주식 10%를 수령하고 실제로는 20년 동안 연 20% 배당금에 대해서 고작 200만 원씩 3번 배당금을 수령한 게 다였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인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게 객관적인 드러난 피해자 이 내용만 보면 당연히 사기죄죠. 이거는. 그죠? 예. 이게 사기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기죄에 해당되는가? 하지만 왜 무죄일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망 속여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결과 재산적 처분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이에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은 이런 관계, 사업에 대한 인식 및 관여 정도, 처분 행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투자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을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당시 투자금 2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회사 재무제표와 매출 상황 등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상태표, 재무제표의 BS 상에는 장기 차입금이 벌써 50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상 영업이익은 3억 원 정도 발생은 되었지만 재무 상태는 BS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상태를 어떻게 했다? 피고인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피고인은 투자를 하면서 회사 소유 자산의 근저당권도 설정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1억 6천가량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해서 회사 소유 공장의 근저당권을 설정까지 했어요. 다만 이 회사 영업이익이 점차 감소되고 결국은 아까 부채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경매 절차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배당은 받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당시에 근저당권도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금의 사용처. 투자금은 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2억 원의 투자금은 모두 법인 계좌로 송금이 되었고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거는 맞다라는 거죠. 자,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투자 판단 근거, 단순히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그 근거는 첫 번째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의 공장, 이 건물에 대해서 담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주식 10%를 받았었잖아요. 주식을 양수하면 그 주식 자체 가치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금을 지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향후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은 바로 4번이죠. 예. 이런 판단 근거 하에 피해자가 본인의 이 사업 성공의 가능성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 것이지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다. 즉 기망행위와 이 편취, 그러니까 처분행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 행위가 어떤 사업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까 나왔었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리고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그리고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거죠. 그 근거에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의해서 보이는 것만 믿지 마라 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팩트만 보면 이 사건 무조건 사기죄죠. 부채 50억인 회사가 영업이익 일부 난다고 해서 회사 더 좋아질 거다. 투자하면 뭐 고율에 배당금 주겠다. 자식에게 승계까지 해주겠다. 예, 사기죠.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아까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면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형사사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어느새 에피소드 10번째까지 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